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아이스 레시피를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 레시피를 어떠한 원리로 이제 짜시면 좋을지 알려드리면서 매장의 레시피를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아이스 레시피 내리시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물론 저도 이제 아이스로 내릴 때 맛있게 내리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걸 여러 번의 테스트를 거쳐서 많이 느껴봤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저희 매장에서 아이스 레시피를 내렸을 때는 생각보다 이제 많은 분들이 만족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면 그래도 아이스를 맛있게 드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따뜻한 레시피에 이어서 아이스 레시피도 준비해봤습니다. 아이스 레시피를 내릴 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당연히 농도가 될 것입니다. 왜냐면 따뜻한 거는 이제 식어가면서 농도감이 조금 더 좋아지는데 아이스 같은 경우는 얼음이 녹게 되면서 농도감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농도감을 잘 확보하고 내리질 않으면 점점 녹아가면서 커피 맛이 조금 더 애매해지는 현상을 여러분들은 체감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장 1목표는 아이스 레시피에서는 농도감을 확보하는 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농도감을 잘 확보하면서도 커피의 캐릭터가 잘 느껴지게 추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저희 매장 레시피를 설명해 드리면서 간단하게 짚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도감을 높이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양을 더 많이 쓴다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는 방법이실 거예요. 하지만 양을 더 쓰는 게 더 이제 커피 맛을 강하게 느끼게 만들어줄 수는 있지만 단점이 분명히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양을 더 쓰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게 될까요? 저는 양을 더 쓰게 되면 분명히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많이 녹여내야 된다. 양이 더 많아진다는 건 녹여내야 될 커피가 더 많아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우리 아이스 레시피 내릴 때 어떻게 되죠? 물량을 줄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물량이 적어지게 되면서 실질적으로는 커피를 충분히 녹여낼 수 없는 세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많은 변수들을 바꾸게 되죠. 조금의 디테일만 잘 챙긴다라고 하면 굳이 그렇게 많은 세팅을 바꿔서 아이스 레시피를 내릴 필요는 없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아이스 레시피는 이제 원두 17g을 사용해서 물을 187g을 푸어링하는 1:11의 비율로 내리는 아이스 레시피를 알려드릴 거예요. 이렇게 레시피를 알려드렸을 때 원두량이 좀 적은 거 아닌가? 혹은 물량이 좀 생각보다 많은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내려보시면 그렇게 연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 연하지 않을 수 있는 포인트를 제가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저는 1g밖에 증량을 하지 않았죠.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한 5g에서 가장 적게는 2g 이 정도 증량을 하시게 되는데 저는 1g만 더 증량을 했습니다. 앞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두를 너무 많이 넣게 되면 녹여내야 될 커피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섬세하게 느낄 수 있는 향미 노트들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 방법이 정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저는 명확한 목적이 있죠. 캐릭터도 느껴지면서 커피 맛은 너무 연하지 않게 내리는 게 저의 아이스 레시피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도감을 확보하면서 캐릭터를 살리기 위해서는 원두를 너무 많이 증량했을 때에는 다소 섬세한 노트들이 떨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원두를 1g만 증량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물량을 조금 더 썼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물량을 조금 더 충분히 쓴 이유는 앞전에서 이제 따뜻한 레시피에 저는 1:17의 비율로 추출을 했었죠. 마찬가지로 아이스 레시피에서도 물을 조금 더 쓰는 레시피가 될 겁니다. 물론 1:11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1:11 정도로 물을 부어줘야지 커피가 충분히 녹아날 수 있을 겁니다. 커피의 성분을 녹이는 건 뭐죠? 물이죠. 물을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사용을 해줘야 커피가 충분히 녹아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농도를 높이는 변수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분쇄도가 되겠습니다. 분쇄도를 따뜻한 거에 내릴 때에 비해서 조금 더 가늘게 사용할 겁니다. EK43 기준으로는 0.5칸을 조금 더 곱게 분쇄를 하고요. 코만단테 기준으로는 2클릭을 더 곱게 갈 겁니다. 그래서 앞전에 이제 에티오피아 커피를 내렸는데 이번에도 에티오피아 커피를 사용해서 추출을 할 겁니다. 대신에 워시드에서 내추럴로 바뀌었어요. 공교롭게도 이제 동일한 분쇄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워시드는 내추럴이든 동일한 분쇄도로 세팅이 잡혀서 앞전에 따뜻할 때 29클릭을 사용해서 추출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27클릭을 사용해서 추출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고와져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푸어링하는 횟수는 4번에 나눠서 푸어링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 푸어링의 그람 수는 이전 레시피처럼 제가 추출을 하면서 그람을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는 뜸 세팅이 바뀝니다. 5초를 더 뜸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뜸에 주는 물량은 대신에 5g 정도를 줄이게 됩니다. 푸어링에 사용하는 물량을 조금 더 증량을 해야 커피 성분들을 충분히 녹여낼 수 있기 때문에 뜸에 사용하는 물량을 조금 줄여서 푸어링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외에는 나머지는 바뀌는 세팅이 없을 거예요. 자, 이제 추출을 시작을 하면서 나머지 디테일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푸어링 할 때 조금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푸어링 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추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린싱 하고요. 자, 분쇄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흔들어서 섞어주시기 바랍니다. 가운데 쪽으로 살살살살 부어서 중심부의 밀도를 높여주고 앞뒤로 흔들어서 넣어줍니다. 아이스를 내리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건 커피와 물과의 접촉 시간을 굉장히 늘려주는 게 주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거를 내릴 때하고 물 붓는 간격이 얼추 비슷할 겁니다. 제가 물 붓는 간격의 시간까지 표시를 해드릴 텐데 그 부분 잘 보시면서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물줄기에도 이제 커피와 물의 접촉 시간이 포함이 되죠. 최대한 물줄기를 통해서 커피와 물의 접촉 시간을 늘려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가늘게 물줄기를 써야겠죠. 자, 추출 시작하면서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뜸은 따뜻할 때랑 동일하게 물줄기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40초 동안 뜸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뜸의 범위는 40초에서 45초가 되겠죠. 1차 푸어링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골고루 최대한 물을 부어줄 수 있느냐가 될 것 같습니다. 1차에는 45g의 물을 부어서 90g까지 푸어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느다란 물줄기로 최대한 골고루 물을 부어줄 수 있게 푸어링을 진행을 하고 끝냅니다. 그래서 커피 파우더가 1차 푸어링에 골고루 다 적셔질 수 있게 물을 부어주는 게 가장 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40초에 물을 부었으니까 1분 10초에 다시 물을 붓도록 하겠습니다. 2차 푸어링에는 커피 파우더들을 최대한 흔들어서 추출력을 높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135g까지 푸어링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에 45g, 2차에도 45g을 푸어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1분 40초에 다시 물을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30초의 간격을 두고 이제 푸어링을 진행을 했습니다. 1분 40초가 되면 165g까지 푸어링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느다란 물줄기로 커피 파우더에 최대한 골고루 물을 부어줬습니다. 30g의 물을 푸어링을 진행을 했죠. 25초 뒤에 약 2분 5초에 다시 푸어링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7g까지 가느다랗게 물줄기를 동그랗게 원을 그려주다가 센터 푸어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추출 시간은 2분 30초에서 최대 3분까지 추출을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저번에 따뜻한 거 레시피 알려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었죠. 최대한 커피액이 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드리퍼를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총 추출 시간은 2분 50초에 종료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추출을 할 때 물을 꽤나 사용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농도를 많이 떨어뜨려서는 안 됩니다. 농도를 많이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밑에 얼음을 받치지 않고 추출을 했죠. 그래서 얼음을 가득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얼음을 가득 준비해 주시면 가장 좋고요. 사실 가정에서 이렇게 얼음을 과하게 쓸 수는 없잖아요. 뭐 과하게 쓰시면 더욱 좋겠지만 그러실 수 없을 거를 대비해서 이렇게 가득만 채워서 드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가득 채워서 준비하시고 이렇게 한 번에 실링을 해주시면 많은 얼음으로 인해서 커피가 많이 희석되지가 않습니다. 한 번에 온도를 떨어뜨려 주기 때문에 많은 양의 얼음이 녹지 않고 여러분들이 진한 상태로 커피를 드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얼음잔을 따로 준비해 주신 다음에 부으시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음이 천천히 녹으면서 진한 농도의 커피를 오랫동안 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얼음이 녹아도 그렇게 연하지 않은 아이스 브루잉 커피를 드실 수 있게 될 겁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농도감이 딱 바로 드셨을 때도 약간 진하면서
커피의 캐릭터도 명확하게 느껴지실 만큼 좋은 농도로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음을 가득 준비하셨을 때 따뜻한 커피를 한 번에 붓게 되면은 얼음이 많이 녹지 않으면서도 커피 농도를 지킬 수 있게 추출을 해서 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레시피를 사용해서 많은 고객분들한테 커피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드시게 되면 많은 물을 사용해서 추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연하지 않게 아이스 브루잉을 드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방금 좀 얼음을 받쳐놓지 않고 추출을 했잖아요. 다음 컨텐츠에서는 얼음을 어느 시기에 활용했을 때 커피 맛이 어떻게 조금씩 달라지는지 3가지 타입의 얼음을 사용하는 방법을 준비해 놓고 제가 직접 먹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추출을 해서 얼음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드셨을 때 가장 좋을지 적합한 얼음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용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